참지 않아도 괜찮은 일상 속 10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중한 보통의 하루 소보아입니다. 긴 한 주를 보내고 맞이한 이 소중한 주말, 잠시 모든 힘을 내려놓고 이 목소리에 기대어 편안하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참고 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참지 않아도 괜찮다는 일상 속 5가지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20분 동안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1. 맛없거나 불편한 음식 음료. 억지로 먹는 고통 겪어보셨죠? 비싼 돈 주고 시킨 건데 맛이 없거나 몸이 안 받는 음료를 돈이 아까워서 끝까지 마시는 것. 이게 바로 일상의 작은 고통입니다. 참지 마세요. 사례를 보세요. 요즘 유튜브에서 돈 아까워 먹방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집니다. 수십만 원짜리 음식을 시켜놓고 맛이 없어서 괴로워하면서도 시청자들은 돈을 낭비하지 말라며 억지로라도 다 먹으라고 부추깁니다. 이 아이러니가 바로 우리가 맛없음까지도 참고 소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입맛은 가장 솔직한 감각입니다. 맛없는 것을 억지로 먹고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그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당신의 건강과 기분을 망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억지로 넣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정말로 그 돈 아까운 음식을 참고 먹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속이 불편할 걸 알면서도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은 날이 있어요. 이때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먹고 싶다면 그냥 드세요. 다만 억지로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싶어서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지 않는 것은 억지로 먹지 않는 것도 포함하지만 가끔은 자신의 충동적인 욕구까지도 인정하고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2. 의미 없는 만남과 사교 활동. 의미 없는 만남과 사교 활동은 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맥이 곧 자산이라는 말에 지쳐서 주말에도 영혼 없는 술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은 집에 누워 쉬고 싶은데도 억지로 나가는 모임들 말입니다. 사례를 들어보죠. 한때 유튜브를 휩쓸었던 갓생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고 모임에 참석하며 인사이더처럼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었죠. 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이 갓생을 따라가다가 번아웃을 호소하며 무기력 콘텐츠로 돌아섰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만남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세요.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의 에너지를 채우는 나만의 시간을 선택하세요. 그게 진짜 갓생입니다. 가수 레이디 가가는 작업실에서 혼자 영감을 얻는 고독의 시간을 즐긴다고 했고 배우 라이언 고슬링은 혼자 기타를 치거나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창조적인 영감을 얻는 겁니다. 복잡한 모임 대신 하루 30분만이라도 혼자 산책하며 멍 때리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눈 감고 있기 혹은 노트에 당신의 생각만 가득 채우는 글쓰기를 해보세요. 당신의 내면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잃었던 에너지가 다시 채워질 겁니다. 3. 불필요한 억지 미소와 가식적인 친절. 세 번째는 불필요한 억지 미소와 가식적인 친절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곤한데도 억지로 웃고 속으로는 불편한데도 과도한 친절을 베풀곤 합니다. 이 사례는 뉴스에서 자주 나옵니다. 감정 노동이라는 말이 보편화된 지 오래죠. 심지어 콜센터 직원이나 승무원들이 감정 방패를 통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운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파는 직업이 아닐 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매너를 지키세요.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를 깎아먹는 억지 미소와 과도한 친절은 멈추세요. 당신의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수잔 케이는 조용함의 힘에서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억지로 외향적인 척하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당신의 본래 성향과 감정을 숨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피로를 유발합니다. 우리는 무례할 필요는 없지만 감정을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친절이 나에게도 기쁨을 주는가? 진심으로 우러나온 친절만 베풀고 나머지는 당신의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지키는 데 사용하세요.
감정은 아낄수록 더 귀하고 강력해집니다. 4. 나를 깎아내리는 자기 비난의 말. 네 번째, 스스로에게 쏟아내는 자기 비난의 말은 참지 말고 멈추세요. 실수할 때마다 자신에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가장 잔인한 비난을 퍼붓죠. 우리는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왜 나 자신에게는 이렇게 모질까요? 유명인들의 고백을 보세요. 많은 성공한 연예인이나 CEO들이 공통으로 인터뷰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늘 따라다녔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가짜 겸손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자기 비난은 가장 무의미한 에너지 소모입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스스로를 공격하는 대신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 주세요. 괜찮아.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 이 한마디가 당신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이때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이는 고통스러울 때 친구에게 하듯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스스로를 대하는 능력입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대신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의 고통을 인정해 주세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자비가 자존감보다 훨씬 안정적인 행복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대신 불완전한 자신을 포용할 때 비로소 실수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진짜 힘이 생깁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5. 너무 오래된 물건과 정리 안 된 환경. 마지막 5번째는 너무 오래된 물건과 정리 안 된 환경입니다. 언젠가 쓸모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쌓아둔 물건들이 당신의 정신적인 공간까지 꽉 채우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인 미니멀리즘 열풍이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물건을 비울수록 삶이 가벼워진다는 컨셉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죠. 사람들은 단순한 정리 정돈을 넘어 버릴수록 마음이 정리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지 마세요. 주말에 거창한 정리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 눈앞에 가장 거슬리는 물건 하나를 버리세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곧 당신의 마음속 혼란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공간을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도 숨을 쉴 겁니다. 6. 6번째는 완벽하게 계획된 주말 일정입니다. 주말이 되자마자 아침 7시 기상, 8시 운동, 10시 자기개발, 2시 독서처럼 빡빡한 계획표를 짜는 분들 계시죠? 쉬는 날인데도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월요일보다 더 피곤해집니다. 사례를 보세요. 주말 루틴이나 갓생 브이로그가 유행하면서 쉬는 날마저도 잘 쉬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줄었지만 잘 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불안감이 생긴 겁니다. 참지 마세요. 주말의 가장 큰 미덕은 즉흥성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획을 90% 정도만 비워두고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 보세요. 침대에서 멍 때리든 갑자기 영화를 보든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휴식입니다. 계획표가 아닌 당신의 감정에 충실할 때 진짜 재충전이 시작됩니다. 7. 7번째는 메시지가 일십당하거나 답장이 늦을 때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은 표시만 뜨고 1시간째 답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은 내가 실수했나?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죠. 이 작은 알림 하나가 당신의 주말 전체를 망칩니다. 이것은 메신저 중독 사회의 흔한 고통입니다.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답장이 늦으면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레짐작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운전 중일 수도 있고 회의 중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폰을 멀리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느린 반응을 당신의 가치와 연결시키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답장을 보낸 후에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일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상대방의 휴대폰 알림에 종속시키지 마세요. 당신의 평화는 상대방의 손가락 속도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8. 8번째는 모든 뉴스나 이슈에 대해 나만의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세상은 매일 새로운 논란으로 가득 차고 SNS는 쉴 틈 없이 의견을 쏟아냅니다. 마치 모든 이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무지하거나 소외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것은 과잉 연결 시대의 부작용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모든 것에 대해 논쟁해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모르는 것을 인정할 권리와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세요. 참지 마세요. 굳이 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마세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니 더 알아보고 싶다고 말하거나 혹은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큰 논쟁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만으로도 주말의 평화는 지켜집니다. 9. 아홉 번째는 나에게 맞지 않는 유행하는 선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SNS에 온통 명품 브랜드의 특정 가방이나 비싸지만 사용하지 않는 특정 전자기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 왠지 나도 그걸 가져야 할 것 같고 내 삶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이는 사회적 증거에 의한 소비 압박입니다. 실제로 많은 마케팅 전략이 타인의 소비를 보며 나도 저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결핍감을 심어줍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의 만족도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남들이 열광하는 물건이라도 당신의 삶의 방식이나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무시하세요. 당신의 공간을 채우고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쓸모없는 명품보다 당신의 편안한 잠옷 한 벌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당신에게 가치를 더하는 물건만 선택하세요. 10. 마지막 10번째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감정 강요입니다. 힘내, 긍정적으로 생각해 같은 말들은 때때로 위로가 아닌 압박이 됩니다. 슬프거나 우울할 때조차도 억지로 긍정적인 척 가면을 써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가짜 긍정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외면하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내면 깊숙이 쌓여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슬플 때는 그냥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우울함이나 피로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감정을 가장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잠시 쉬어가고 싶다면 나 오늘 좀 우울해. 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감정을 존중할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억지로 참아왔던 10가지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주말은 온전한 휴식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